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검찰의 수사 내용에 따른 1심 재판 내용. 그 첫 번째 뭡니까? 두 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였는데 첫 번째 걸 오늘 살펴볼 겁니다. 뭐예요?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대선 때 발언한 이 내용입니다. 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언론이 물어보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성남시장 끝나고 나서는 김문기를 알았다라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이다. 자, 검찰은요.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 몰랐을 리가 없다. 알면서 거짓말을 한 거다. 허위 사실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실제로 재판부가 여기에 손을 들어주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의원직 박탈, 5년, 다음 대선 출마 못하고 또 지난 대선 때 국고가 보존해준 434억 원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판결이죠. 오늘 제가 짚어드릴 대목은 무엇이냐? 자, 이제 거의 최종까지 왔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신문을 합니다. 어디서? 재판장에서. 네, 5시간 동안. 5시간 넘게, 좀 넘게. 그 5시간 동안 나는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판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질문하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맞붙겠습니까? 그걸 보고 판사가 판결을 내릴 테니까요. 자, 목차입니다. 목차.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펴볼 목차. 검찰이요. 성남시장 때 몰랐을 리가 없다라면서 짝짝짝짝짝짝 증거를 다 제시합니다. 1번. 성남시장 전부터 알았다. 2010년에 성남시장 되거든요. 2009년에 세미나도 함께 했고 핸드폰에 번호도 저장돼 있었고 추석 선물도 보냈는데 몰랐어? 성남시장 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같이 갔잖아요. 명단도 바꿔가면서 같은 카트 타고 골프 쳤는데 바다 낚시도 함께 하고 손잡고 사진도 찍었는데 몰랐어요? 성남시장 때 업무상 만났잖아요. 10여 차례 보고도 받았잖아요. 몰랐어요? 물어봅니다. 이재명 대표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전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왜? 이거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뉴스터디에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은 어떤 증거를 들이밀었고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5시간 반 동안 정말 피를 말리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치열한 창과 방패의 신문이 이어집니다. 저희가 사팔 하나 그려봤는데 오전 오후에 이어서 중간에 잠깐 점심때 쉬고 열리는데 검찰이요 무려 8명이 나와서 계속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을 합니다. 쉴 새 없이 몰아쳐요.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 다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 9월 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형사 34부 판사가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물, 노트, 연필을 가지고 증인석으로 나옵니다. 그러자 검찰 8명이 돌아가면서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첫 질문입니다. 검사의 첫 질문. 피고인은 성남시장 당선 전 변호사로서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를 맡아서 성남 신도시 개발, 리모델링 관련 활동한 사실이 있죠? 이재명 대표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질문을 잘라서 해주십시오. 이 뭔가 기싸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잘라서 하라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나한테 물어서 어물쩍 답변 얻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 출신이에요. 법을 잘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죠? 자, 잘라서 물어봅니다, 검사가. 당시에 신도시 개발 리모델링 사업 활동한 사실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있습니다, 없습니다, 답 안 합니다. 그건 수없이 많은 제가 활동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밑자락 뭐예요? 내가 다 기억하기는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오래된 일이고 그때 내가 많은 일을 했거든. 깔아놓고 하는 거예요. 답변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걸 보시면 그 뜻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검사. 피고인은 당시 분당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김용을 알게 된 사실이 있죠? 이재명 대표. 있어요? 답변 안 한다고 그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관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협의회 추진위원장 유동규 알게 된 건 맞죠? 위원장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회장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유동규가 누군지는 알잖아요. 네. 이런 기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검사가 틉니다. 뭘 틀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시에 김문기를 모른다고 얘기했던 대선 기간에 자, SBS에 나와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CBS에 나와서 하위 직원이라 기억이 안 나고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KBS에 나와서 그 사람을 제가 시장 때 만났던 기억은 없는 거예요. 제 기억에. 채널A에 나와서 시장 당시엔 기억을 못했다. 제가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4개를 틀면서 대선 때 거짓말을 했다. 자, 검찰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한창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21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이 사망하자 당시에 대장동 의혹으로 좀 어려움에 처했던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더 불리할 거를 감지하고 일부러 성남시장 때 김문기 처장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부분을 지금 입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봅니다.
자, 검찰이 아까 저희가 목차 때 봤던 증거들을 하나씩 내놓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성남시장 땐 김문기를 몰랐다. 그랬을 리가 없다. 왜? 성남시장 전부터 알았으니까. 성남시장이 언제 되냐면요. 2010년에 됩니다. 자, 2009년에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사진을 들이밉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 지금 이재명 당시 변호사 선거에 출마하려 했던 고 김문기 처장이 같이 앉아있죠. 물어봅니다. 이 기사에 제시된 사진을 보면 2009년 8월 26일 성남시장 되기 전이죠.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공동대표로 있던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후원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 있죠? 이재명 대표. 객관적으로는 맞는데 제 기억엔 없습니다. 사진 이런 거 얘기해도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내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리모델링 협회의 간사였던 김문기 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인사 나눴죠? 기억 없습니다. 사진 있고 보도된 게 있으니까 했나 보다 하는 거지 기억 없습니다. 세미나 주최 과정에서 김문기 씨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난 사실 있습니까? 기억도 없고 그럴 개연성 없습니다. 맞는 것 같으나 기억은 안 난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증거를 밉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검사가 물어봅니다. 자, 김문기 씨 휴대전화 백업 파일을 저희가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내미는 거예요. 김문기 씨가 휴대전화에 어떤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었는지. 김문기 씨는 세미나 개최 2개월 전에 이재명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019 땡땡땡땡땡. 당시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사용한 번호가 맞습니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이 세미나 전에 김문기 씨의 번호 안에 이재명 변호사 번호가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냐는 거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번호 지금도 써요. 맞습니다. 그 번호는 맞는 거예요. 자, 어떤 경위로 입력했는지 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성남시장 준비를 2005년부터 했는데 인지도를 올리려고 변호사 명함을 최대한 많이 배포했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에 성남 시내를 몇 바퀴 돌면서 다 줘서 제 전화번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만 명이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는 거죠. 내 번호 갖고 있는 것만으로. 나는 명함 돌렸으니까 그거 보고 저장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이건 뭡니까? 검찰이 또 증거를 드립니다. 김문기 팀장의 파일에서 이재명 변호사에게 추석 선물을 보내라고 본사에 파일 보낸 거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물어봅니다. 검사가 2009년 당시에 피고인 변호사 사무실이 경기도 성남시 어디구 건물 4층 맞습니까? 번지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명함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김문기 팀장이 추석 선물 대상자 명단에 이재명 변호사가 있었고 그 변호사 그럼 추석 선물을 어디로 보내냐 했을 때 이 변호사 사무실 주소가 적혀 있으니까 일단 이 사무실 주소가 맞는지 물어본 거예요. 맞다는 거죠. 검사 2009년 무슨건설 리모델링 팀장이었던 김문기 씨가 피고인을 명절 선물 대상자로 추가했습니다. 이 선물 받았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건설회사 이런 데서 저한테 선물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검찰은 추석 선물까지 보내는데 정말 모르는 사이예요? 일단 선물을 보낸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선물을 보내려고 본사에다가 이 사람에게 주소를 넘긴 것까지는 확인이 된 것 같고 보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어쨌건 이 정도로 김문기 씨가 이재명 변호사를 챙겼는데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라고 지금 질문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자, 판사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이 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자, 양쪽이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검사 말이 맞는 것 같은지 이재명 대표 말이 맞는 것 같은지 이어갑니다. 자, 검찰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꺼냅니다. 비장의 무기. 뭐죠?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같이 갔잖아요. 성남시장 때. 출장 같이 가놓고 왜 모른다고 하세요? 이거죠. 자, 증거. 첫 번째 증거. 김문기로 명단을 바꿨다. 뭔 내용이에요? 김문기와 같이 가려고 출장 명단까지 바꿨잖아요. 라는 주장입니다. 피고인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유동규, 김문기와 함께 호주, 뉴질랜드 출장 다녀온 사실 있죠? 네, 인정합니다. 검사, 피고인은 자필로 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측 출장 참여를 지시했죠? 제가 기억나는 건 아닌데 문서상 보니까 그러네요. 검사, 2014년 12월 2일 출장 계획 변경 건이 옵니다. 성남시에서 공사 유동규와 처음에 이땡땡을 참여자로 포함했다가 나중에 유동규와 김문기로 변경이 됐어요. 이 부분이죠. 비장의 카드입니다. 이재명 대표 뭐라고 합니까? 구체적인 과정은 기억나는 게 없는데 문서상 저렇게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검찰 측에서는 자꾸 김문기가 유동규, 이재명, 저와 특별한 관계라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김문기가 특별한 관계였다면 처음부터 김문기로 했겠죠. 왜 바꿨겠습니까? 검사 물어보십니다. 피고인은 이 땡땡보다는 김문기가 더 편해서 정진상 실장에게 바꾸라고 지시하거나 변경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검사님 생각 자체가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저는 수행 비서가 있습니다. 제 손발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외에 왜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땡땡이든 바뀐 김문기든 그 사람은 저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동규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유동규를 지원하는 하급 실무자가 시장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과도한 억측입니다. 내가 바꾼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비장의목이 또 나옵니다. 자, 유동규 본부장 진술이 있었죠. 야, 이 기억을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 카트를 같이 탔거든요. 김문기 씨가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골프 카트를 직접 몰아서 이재명 시장을 보좌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마치 유동규 본부장을 수행하려고 김문기 씨가 온 거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 드림입니다. 2015년 1월 15일 호주 멜버른에 있는 골프장에서 유동규, 김문기와 함께 골프 쳤죠. 객관적으로 팩트 같습니다. 진술을 종합해서 보니 팩트 있는 것 같습니다. 쳤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자, 검사 물어봅니다. 유동규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가 골프 신발을 갖고 왔고 골프 일정도 미리 알았다고 진술하던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골프 동반자가 유동규, 김문기인 건 알고 있었죠? 이재명 대표. 김문기와 골프 친다는 걸 제가 왜 계획을 합니까?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위 실무자와 시장이 특별한 관계임을 상상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누가 검사가 시장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하급 실무자와 골프 치는 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사. 유동규는 당시 2인용 카트, 2명이 타는 카트 2대를 빌려서 한 대는 자신이, 한 대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가 탔으며 이 피고인이 탄 카트를 김문기가 운전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운전한 사람을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구체적인 기억이 없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시장이 타는 카트를 서울 성남시장이 탔으면 운전을 공사 본부장이 해야지. 유동규가 해야지. 유동규의 부하를 시켰다?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전에 어긋납니다. 내 카트는 유동규가 운전을 해야지. 내 카트를 유동규의 부하가 운전하게 해? 이건 의전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기억이 없습니다. 전부터 몇 차례 교류하면서 이미 알고 편한 사이라서 김문기와 함께 카트 차고 골프 친 거 아닙니까? 편해서 김문기 보고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직급 계급을 따지면 산하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간부도 아니고 공사의 팀장 정도는 시장한테 말을 거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출장 이런 데서 말을 잘 안 합니다. 그 자체가 매우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일로 갈게요. 유동규는 당시 골프 중에 공을 찾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김문기에게 김 팀장 공 거기 있어? 묻기도 했다고 진술했는데 김 팀장이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김문기 씨 모른다고 하면서. 그런 기억도 없습니다. 자꾸 유동규 얘기하는데 다 이게 지금 유동규 진술이거든요. 매우 정치적인 검찰 입장에서 동조해서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아닌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유동규 본부장이. 유동규 본부장은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샌드위치 음료 먹으면서 리모델링 사업 얘기도 했고 피고인이 아유 리모델링 사람 다 여기 와 있어서 리모델링 되겠어 이런 농담도 했다는데 그런 기억이 없고 저는 하위 지원과 채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하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검사 물어보는 거죠. 피고인이 김문기 씨와 공식 일정을 이탈해서 4-5시간 골프를 쳤어요. 이거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업무상 출장 갔는데 골프를 같이 쳤다는 건 그 알았잖아요. 라고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기억이란 게 특정 시간을 같이 보냈다고 기억에 남는 거 아닙니다. 자, 제가 2년 가까이 검사님들을 보는데 저는 검사님들 이름, 얼굴도 잘 매치를 못합니다. 기억이라는 게 어떻게 정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만났고 골프 쳤어요. 같이. 하지만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이라는 거예요. 자, 골프 아니라고요? 그럼 이거는요. 바다 낚시도 같이 했잖아요. 누구와? 김문기 씨와. 딸에게 보낸 영상에도 이 내용이 나오죠. 네, 김문기 씨가 딸에게 보낸 영상에도. 자, 유명 영화 촬영 장소인 시드니 해변에서 유동규, 김문기와 갯바위 낚시했죠. 기억은 혼재하지만 영화 찍은 해변이라고 바닷가 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빌려서 했다는데 그런 것들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낚시한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럼 이거는요. 손잡고 사진도 찍었잖아요. 출장 중에 김문기 씨가 피고인 이재명 대표 근거리에서 수행하는 장면이 여러 사진이 있어요. 특히 뉴질랜드 알버트 공원에서 피고인과 김문기 씨가 손잡고 나무 둘레 재는 사진도 찍혔는데 이런 교류까지 다 기억이 안 납니까?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자, 이재명 대표 직원들은요. 시장을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런 기회가 되면 일부러 사진 찍으려고 쭈뼛거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열흘 넘는 기간 동안 2,000장이 넘는 사진이 있는데 그중에 나와 김문기 사진은 한 20 몇 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진 20장밖에 없는 2,000장 중에 그걸 어떻게 내가 기억을 합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판사가 딱 듣고 있는 거예요. 자, 판사도 사람입니다. 그죠? 어차피 이거 듣고 지금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재명 대표가 안 하는 건지, 이재명 대표가 기억이 나는데 거짓말하는 건지,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자, 끝이 아닙니다. 검찰이 또 드림인 건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땐 몰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유동규, 정민용의
검찰 지수를 보면 또 재판에서 한 진술을 보면 성남시장 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김문기가. 심지어 10여 차례 대면 보고를 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도 김문기 씨를 모른다? 라고 해서 또 압박을 하는 겁니다. 자, 유동규 본부장, 김문기가 이재명 보고한 뒤에,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한 뒤에 칭찬받았다고 나한테 자랑까지 했다. 나하고 같이 보고를 했다. 전민용 성남도시개발 파트장, 날짜까지 얘기를 해요. 2016년 1월 12일 김문기와 함께 성남시장실에 가서 대장동 관련한 현안 보고를 했다. 물어봅니다, 검찰이. 유동규는 김문기와 함께 피고인에게 수차례 대면 보고를 했다고 증언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죠? 저건 사실도 아니지만 무슨 관계인지 관련성을 얘기해주면 답할지 정하겠습니다. 김문기로부터 그래서 보고받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보고받은 기억이 없고 주장만 있죠. 그것도 저는 나중에 만들어낸 주장이다. 누가? 유동규가. 유동규가 김문기랑 내게 보고했다고 하는 건 사후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누가? 유동규가. 그럼 정민용도 김문기와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하고 결재받았다고 증언했는데요. 김문기와 정민용이 저에게 와서 결재받았다는 이 말은 허위 진술입니다. 아니, 당시 공사 직원, 이것도 공사 직원이에요. 2016년 4월 7일 현안 보고에서 대장동 원주민 보상 우대 문건을 김문기 씨가 피고인에게 대면으로 보고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이 두 사람 말고 공사 직원도 보고받은 사실 없어요? 제 기억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요. 생각해 보십시오, 검사님. 내한테 보고를 할 거면 공사 사장이나 본부장이 왔겠죠. 하위 실무자인 팀장이 와서 시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보고했다는 거. 대면 보고 받은 기억이 없고 사실도 아니다. 이거는요, 김문기 씨에게 표창장까지 줬던데 검찰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남시장 이재명 누구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왜 줬어요? 대장동 위례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표창장까지 줬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납니다. 1년에 2,000명, 3,000명씩 주고 전날 400여 명을 줬는데 그중에서 3, 40명은 선발해서 제가 직접 줬거든요. 거기에도 없었어요, 김문기는. 2,000명, 3,000명 표창장 주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다 기억합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대목에서 이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다 제시했고 이재명 대표가 다 받아쳤어요. 자, 거기서 검찰이 이제 재판부가 판사가 판결 내려야 되잖아요. 그 핵심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검찰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부러 거짓말했다고 밝혀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냐면 왜 거짓말을 했을까? 당시 김문기 건으로 인해서 대선에 불리해지던 상황 맞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일단 파고들어야 돼요. 이거 입증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는 무슨 소리? 나는 그때 당시에 엄청난 공공한 수로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인정받을 거라 믿었어. 나는 선거에 불리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요. 라는 얘기. 그 부분을 검찰이 파고듭니다. 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문기 씨는 사망 전에 검찰의 조사를 받았어요.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호주 출장을 다녀온 이후에 김문기 씨의 담당 부서가 변경이 됐고 그때부터 대장동 사업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는 의혹 보도가 있었어요. 자, 이때부터 이 호주 출장으로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가 친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을 더 빨리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의혹 보도가 있었다. 이재명 대표. 저는 그런 얘기 들은 기억이 없는데요. 대선 후보였는데 내가 그런 걸 볼 정도로 사소한 기사를 볼 여력이 없습니다. 검찰이 물어봅니다.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왜? 대장동 의혹은 당시에 워낙 큰 의혹이었기 때문에 시시각각 대선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이런 비리 의혹, 당시 김문기 씨가 무슨 비리 의혹도 있었어요. 비리 의혹과 관련된 정치권 주장을 확인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인데 대선 후보라는 사람은 잠만 자고 나오고 길바닥에서 화장하고 이런 상황이라 사소한 거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문기는 산하기관 팀장인데 그 팀장까지 관심 가질 특별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때 나는 유동규만 해도 엄청 시끄러웠는데 유동규도 시끄러운데 김문기까지 내가 어떻게 챙깁니까? 대선 후보라 바쁜데. 그리고 당시로서는 저는 대장동 사업은 역사에 없는 엄청난 공공한 수를 했다고 인정받을 거라 믿었는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못했던 건 맞습니다. 그럼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죠. 언제 알았습니까? 다음날 오전에 알았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에선 몸통은 숨고 이재명 대표는 숨고 밑에 사람만 숨진다. 대장동 사업의 총책임자인 피고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 표명했는데 그 주장은 알고 있습니까? 다 모른다고 하니까 이제 검찰이 물어보는 거지, 검사가.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사망한 사람들을 마치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 때문에 죽었다라고 공격하는 거 계속 있어 왔습니다. 무슨 제가 염력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러나 보다 했을 것 같습니다. 별로 심각하게 듣지 않았을 거다. 검찰은 불리해졌다. 김문기 씨가 사망하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사망했다고 몰아붙인 상황에서 점점 불리해져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나는 별로 불리하다고 생각 자체를 안 했는데요? 라고 지금 반박을 하는 겁니다. 검사가 물어봅니다. 당시에 이제 허위사실을 했다고 하는 그 인터뷰 내용을 물어봅니다. 당시 SBS 방송에 출연했을 때 김문기 씨 사망 관련 입장을 묻는 게
현안 관련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앵커가 당시에 가장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보통 첫 번째 질문이잖아요. 그만큼 현안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핵심 이슈였던 거 맞죠? 이재명 대표는. 갑자기 저 질문에서 당황했었던 점점점. 그러니까 예상을 못했다는 거죠. 저런 질문을 할 줄. 검사가 진행자 질문 끝나기 전에 망설임 없이 답변하던데요.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던 거라고요. 자, 검사는 이게 워낙 이슈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거짓말을 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인터뷰에 들어왔다. 예상 질문에 있었으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재명 대표는 나는 예상을 못했어요. 예상 못했던 질문에 답을 한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질문에서 사망했다고 하니까 저도 생각했죠. 처음에는 고 유한기 본부장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얘기를 잘못했나? 김문규와 비슷하잖아요. 뭐 이름 비슷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상황이 비슷하다는 얘기인지. 당연히 이 사람은 누군지 생각했는데 그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전화 통화를 여러 번 해서 재판을 도와준 사람이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말은 성남시장 끝나고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김문기 씨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뒤늦게 알았냐?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그때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재판 받는 과정에서 성남시장 때 일을 내가 기억을 해야 되니까 당시에 그 실무를 가장 잘 아는 김문기 씨와 많이 통화를 해서 당시 경기도지사 때 성남시장 때 일로 받은 재판에 통화를 많이 했었다는 겁니다. 그때 도와준 사람이구나. 그래서 당시 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요. 그래서 기억이 났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방송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누구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저 사람 누구지? 부정부패를 직접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방송 전에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라는 겁니다. 검찰은요, 종합해보면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억은 주관적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다와 모른다는 건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기억이지. 검사가요. SBS 방송 때는 접촉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더니 그 이후 인터뷰에서는 객관적인 사진까지 나오자 기억이 안 난다, 인지 못했다,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며 거짓말 논란까지 해명을 했어요. 계속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어서 입력이 됐다고 그게 영구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기억에서 사라져요. 제가 심리학 책을 많이 보는데 인간은 기억 중에서 자기한테 해가 되는 요소는 빼고 유리한 기억으로 교체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본인에게 유리하게 서서히 왜곡이 됩니다. 40대 중반부터는 그래서 내 기억이 언제나 100% 옳은 게 아닙니다. 기억 못하는 사실이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불리하거나 나쁜 기억들은 자꾸 더 빨리 기억에서 사라져요. 인간의 보호 본능, 그런 점을 고려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거는 제 주관적인 표현인데 그 말이 실제로 내가 김문기를 알았었더라도 내가 모른다고 얘기한 건 그건 내 기억이고 그건 나에게 유리하게 점점 기억이 바꿔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끝입니다. 이제 이게 끝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자, 이 발언이요. 성남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몰랐다. 허위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퀴즈 나갑니다. 자, 이거 보셔야 맞히실 수 있습니다. 고 김문기 씨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인정하지 않은 사안은 1번 같이 골프를 쳤다. 김문기 씨와 인정했습니까? 2번 같이 낚시를 했다. 인정했습니까? 3번 김문기 씨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았다. 인정했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인정하지 않은 사안을 골라주십시오.